독주입니다. 독주니까요. 혼자 뛴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뛰고는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한 사람만 보인다. 이 뜻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경쟁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어제도 중간 결과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겁니다. 일단 절반 정도 왔어요. 지금요. 이재명 1차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득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어대명보다 더 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충청에서도 이변이 없었다. 그동안 충청과 호남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충청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독주 체제입니다. 압도적인. 79%가 넘었으니까요.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등을 한 박용진 16.96, 강훈식 3.35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누계, 부울경, 충청 등등 다 누계 하니까 73% 넘어갔습니다. 이라서 독주란 표현이 나와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요, 최고위원 선거 역시 보면은요, 최고위원 선거도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간주가 되는 후보들이요, 다 앞서고 있어요, 지금. 이른바 이제 친문 후보라고 꼽히는 분은 고민정 후보 하나 지금 순위 한 5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로. 굉장히 어제 호소를 했어요. 일단 어제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장,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좀 보여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박용진 후보를 찍더라도 또 강훈식 후보를 찍더라도 다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네. 어대명이라고 경쟁이 시작 전에 예상은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대명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확대명이다. 독주다. 예상보다 어대명 기류가 강했습니까? 아니면 예상대로입니까? 이종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예상대로입니다.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 기류를 보면 확대명이 맞았어요. 어대명을 넘어선 확대명의 분위기였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나. 지금 상황이 슬프다. 예, 약간 아쉽고 슬픈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랬던 건 지금 박용진 후보가 한 30%대를 형성해주고 강훈식 후보가 한 15%대를 형성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한참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성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죠. 그리고 독주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탄생될 겁니다. 예. 그런데 독주는 폭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민주당 내에 건강한 토론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좀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정책,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말하는 목소리와 정책, 그리고 강훈식 후보가 말하는 목소리, 정책이 다 같은 지점을 보겠지만 또 결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의 독주 체제로 형성된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일사불란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낌이 드는 건 2004년에 과거 2004년에 예. 박근혜 대세론을 앞세운 박근혜 대표가 탄생했던 2004년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때 사학법 투쟁이라든지 국보법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표 체제가 좀 독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독주가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국민의 삶을 생각할 때 예. 반드시 좋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측면 때문에 좀 걱정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여론조사 1차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2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2차 조사 결과하고 집계된 거는 나중에
8월 28일이죠. 마지막 날이죠. 그때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때 발표가 되는데 일단 중간 결과죠. 1차 여론조사 12, 13일 양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입니다. 당원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재명 79.69입니다. 그러니까 80%예요, 거의. 근데 다른 후보들 박용진 16% 좀 넘기는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3.35.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박용진 후보가 이 정도 조사에서는 한 30% 정도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두 후보를 합하면 한 45%. 네. 그럼 나머지 한 55%. 이 정도 돼야 뭔가 적절한 견제 속에서 승자가 패자가 가려지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독주가 아니라 독주 이후에는 폭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그런 좀 분석을 우려도 해주셨어요. 생긴다는 거죠. 예.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위험보다는 예.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건강한 정당 관계가 형성되려면 예. 2위와 3위 후보의 득표율이 좀 더 높았으면 여론조사에 예.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수치는 누적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걸 다 섞은 거죠. 뭐 압도적입니다. 비슷해요. 지금요.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앞서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보면은 고민정 후보가 있어요. 최고위원 이번에 5명 뽑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정 후보는 친문이라고 이 간주되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지금 5등 안에, 5위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요, 호소를 합니다. 지금 자기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본인에게 지지를 해달라면서 뭔가 호소를 하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제 SNS엔 처음엔 상대 진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진영의 악플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사람에게 마저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당신도 똑같은 수박이구나 하면서 그들마저 괴롭히고 있습니다. 칼을 버려라. 당신은 내부의 적이다. 진정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내 논의를 위해 저 고민정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신다면 선택해 주십시오. 고민정 하나만큼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제발 좀 유지해달라, 뽑아달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살려달라는 거죠. 고민정 하나만큼은 최고위원 지도부에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확대명이 확정이 돼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된 이후에 친문, 이른바 친문계라는 그 존재는 소멸되는 겁니까? 이 분위기면? 소멸까지는 아닌데요. 이재명의 당이 된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됐다. 오래됐고요. 지금 언론들이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대목을 제가 좀 예. 설명을 드리자면 순회 경선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나요? 이 순서는요. 대선 경선할 때 짜여진 거고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순서는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합작품입니다. 그때 강훈식 후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순서로 순회 경선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권리당원의 약 30%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70%가 넘게 나온 거죠. 아. 근데 앞으로 수도권과 호남이 남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한 80% 정도의 권리당원의 그 포션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렇죠. 지역들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를 예. 맨 뒤에다가 된 게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뒤로 가장 중요하고 당원들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그 순회 경선 지역을 일정상 뒤로 뺀 게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짰어요. 어. 지난 대선 경선할 때 이렇게 짰고, 예.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를 가지고 제일 많은 수도권과 호남을 이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스노우볼이 조그맣지만 그 다음에 스노우볼은 이제 굉장히 커진다. 예. 뭐 이런 전략이고 이걸 짠 게 이재명과 송영길 두 사람의 합작품이고 그 당시에 강훈식 기획위원장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선거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이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를 밀어주고 나머지 두 후보에게 얼마를 밀어줄지가
그냥 승부와 관계없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정당에 이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승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80%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걸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당헌 80조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예. 당헌 80조 문제를 놓고 내일 의원총회를 합니다. 예. 의원총회를 하긴 하는데 11시에 합니다. 11시에 한다는 얘기는 의총 요구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겠다는 지도부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을 거고요. 보면 그렇다. 이게 11시에 하면은 1시간도 못 하거든요. 대충 인사하고 예. 몇 사람 나와서 얘기하다가 대충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 의원들이 빠져나가면 흐지부지 의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전에 저 신경민 의원님께서 일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일정이 강원도, 인천, 영남 이렇게 치러지고 충청까지 왔어요. 지금 네. 그 호남과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서울, 경기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당대표 전당대회 이 순회 경선 일정을 호남부터 시작됐더라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석이 하나 있을 거고 지난 예. 지방선거에서 보셨다시피 안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 민심이 권리당원에게 어떻게 투영이 될지 지금 아무도 짐작하지 예.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호남 쪽을 지켜보고 수도권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회 경선 일정에 관한 얘기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가운데요. 앞서 내용과 좀 뭔가 연결이 되죠. 야당 민주당의 강령에서 소주성 삭제 추진 문재인 지우기 논란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80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 이거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소주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노선이죠. 이걸도 바꾸려고 한다.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정책 이것도 뭔가 바꾸려고 한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다 친문에서는 문지우기 당장 멈추라 이렇게 또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뭐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소주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도 사실 소주성 같은 경우는 집권 1년 차 정도만 예. 좀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는 뭐 거의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실험적 정책이고 어차피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실패가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소주성 같은 경우는 삭제가 맞는데 다른 것들 뭐 당헌 80조는 물론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어쨌거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되기도 전부터 굉장히 문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당이 굉장히 정당의 인물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계속 세월이 가면서 정당이 스스로 정책을 갖추고 제대로 된 강령을 갖추고 이러한 예측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우리 정당은 자꾸만 퇴행적으로 인물 예.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의 민주당도 더욱더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정당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래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의원께서는 점점 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색깔을 갖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혹시요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를 철저하게 못한 탓에 대선에 패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마지막에 조금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중도층에서 많은 표가 이탈하면서 그렇게 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심초사할 거고 굉장히 조금 당헌 80조 같은 경우를 굉장히 추진하면서 예. 이재명이 장악하는 당을 굉장히 급속도로 만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의 건강성에 굉장히 위험이 초래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대세가 저러하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컨벤션 효과도 사라져버렸고 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사실 점수로 봐서는 낙제점입니다. 지금 예. 아무 국민들도 관심이 예.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저런 식으로 당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2024년 총선 아무리 국민의힘이 잘 못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요 이 전당대회 경쟁이 진행 중인데 이 당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요 사실은요. 뭐 이런 걸 또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또 걱정도 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